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레닌과 김구,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남노당, 민노총, 민주당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적 기원, 이 방송 1편하고 2편, 이 방송을 보시면, 남노당이 어떻게 해서 민노총과 민주당으로 진화, 발전, 변신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1편, 2편 같이 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대구 10월 폭동과 제주 4.3 공산 폭동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대구 10월 폭동을 했고, 이번 시간에 제주 4.3 공산 폭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제주 4.3의 진실을 담은 탐나의 봄이 지금 10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3가 허리우드 극장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금요일 저녁 7시 반 이렇게 하고 있고,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명화극장은 토요일만 하루에 2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광주는 10월 29일 토요일 하루 2편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광주 광역시 북구 청소년 수련원입니다. 저희가 댓글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넣어놓겠습니다. 가서 꼭 보시고, 국방부,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법무부 등 정보기관에서는 이 영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탐나의 봄은 정치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역사. 북한 남노당이 자유총선거,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대남 테러 공작을 했죠. 이거를 막으려다가 우리나라 군인, 경찰이 대거 사망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 국방부의 국군 장병들한테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 그 군사재판 처벌자들을 직권 재심을 하겠다는데, 직권 재심을 하면 무죄가 나오겠죠. 그 당시에 6.25 때 이 기록들이 소실됐답니다. 기록이 없다고 직권 재심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죄가 나오면은 군인과 경찰이 그냥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학살자로 둔갑이 되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완전히 부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영화를 10만 명이 봐주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방부, 기무사, 경찰청, 국정원 등등 법무부의 홈페이지에다가 탐나의 봄을 직원들 시청하라. 당신들 역사 왜곡하지 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경고를 좀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 10만 명 보면은 5.18도 뒤집어집니다. 5.18 영화 만들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시는데, 이 영화 10만 명 보십시오. 10만 명. 10만 명 보면은 역사 뒤집을 수 있는데, 10만 명 안 보면은 태극기 백날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하면요. 레닌이 여운형에게 지시를 합니다.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여운형이 누구야.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이 레닌 돈 받고 활동했다. 3천억 1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2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있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고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레닌의 자금을 받고 국제공산당, 그러니까 소련을 위해서 일본하고 싸운 거지,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일본하고 싸운 거는 거리가 좀 있다. 그리고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이승만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고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합니다. 그리고 1927년 1월 19일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 개헌을 하는데, 1927년 3월 5일 김구 내각에서 개헌안을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김구가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구 주석, 모태동 주석, 김일성 주석, 시진핑 주석 등등, 이 주석이라는 이야기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지도자를 주석이라는데, 김구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하고 있을 때 레닌 그 당시는 소련 앞전이니까 러시아 볼셰비키들 레닌의 자금을 받고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거기서 자기가 이 주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배달 사고 났던
냈던 2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거기서 배달 사고 냈던 김립을 또 김구가 사람 보내가지고 사람 죽이고 뭐 자기들끼리 돈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레닌 돈 받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조선노동당을 만들고, 남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민족의 지도자요 하면서 남노당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당시에 소련이 있었다. 소련. 그러니까 1945년에서 48년 그 사이에 해방 공간에서 소련이 북한한테 지령을 내립니다. 예, 남한을 접수하라. 그래가지고 남도당에 또 지령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45년에서 48년까지 3년 동안 소련의 지령을 받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노당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산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구 10월 폭동이고, 이번에 할 게 제주 4.3 공산 폭동입니다. 이 제주 4.3 공산 폭동은 1948년 4월 3일부터 57년 4월 2일까지 9년간 1만여 명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진압하라고 여수 순천에 있는 14연대를 제주도 보내려고 하니까 반란이 일어났죠. 그게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1947년 12월 달에 북한에서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하는데 간첩 성십여 개가요. 그 전까지는 남한과 북한이 공통적으로 조선은행권 화폐를 썼는데 1947년 12월 달에 북한이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하면서 북한에서 그 폐기된 국권을 간첩 성십여 개가 남한으로 어선으로 싣고 와가지고 남한에서 언론사를 10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국회의원들, 시민단체들 전부 다 구워 삶아가지고 전부 다 친북한 여론이 나왔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요? 저기 남노당 애들한테 가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주, 자 9년 동안 1만여 명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가해자들을 지금 직권 재심하겠다. 6.25 때 그 사형 당한 사람들, 뭐 무기징역 당한 사람들 기록이 없네. 직권 재심하겠다. 그러면 무죄가 나오겠죠. 무죄가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집어지고 국군, 경찰 이 사람들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무고한 이 백성들을, 이 국민을 학살한 학살자가 되는 거고, 그것도 좌파들이 선전선동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역사를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이 영화 보시고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 4.3은 남노당의 공산폭동이고 반란이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하라. 제주 4.3은 민중항쟁이다 하는데, 민주항쟁이 5.18도 민주항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돈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수천 명이 돈 받아 먹고 완전히 진지를 구축했는데, 제주 4.3도 그냥 이 뻥튀기, 숫자가 뻥튀기 돼가지고 지금 돈을 받아 먹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가해자, 공산폭동을 주동했던 가해자들도 9천만 원씩 받아 먹고, 지금 그 5살짜리 애기들, 꼬마들, 저 전염병으로 죽은 애들도 이 피해자라고 돈을 받아 먹고 있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게 좌파들의 진지전으로 전락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퍼진다? 여순 반란소 민주항쟁이 되고, 대구 10월 폭동도 민주항쟁이 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공산주의자들을 키워주고 양육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이 제주 4.3 사건을 이거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다. 5.18을 뺏겼기 때문에. 자, 1947년 11월 14일 유엔 결의가 있었죠. 남북한 단일 선거를 실시하라. 그러니까 북한이 남북 단일 선거를 반대합니다. 지령이 내려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만나러 김구가 또 북한에 올라가죠. 자, 스탈린이 김일성이한테 북한을 공산화하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1945년 9월 20일 날. 북한이 체계적으로 공산화가 시작되는데,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합니다. 우리나라 국회 같은 거죠. 그리고 위원장이 김일성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1947년 12월 달에는 화폐를 바꿔가지고 남한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대남 공작 자금에 쓴다, 그런 이야기 했죠. 해방 후 좌익의 정치 투쟁사를 보겠습니다. 1946년 1월 찬탁 투쟁을 하고 7월 친전술 투쟁을 합니다. 9월 총파업 투쟁을 하고 10월 대구 폭동을 하는데 이게 1946년이다. 47년에는 3.1 기념 투쟁을 하고 제주 30 총파업 투쟁을 합니다. 3월 22일 총파업 투쟁을 하고 7월 27일 투쟁을 하고 8월 15일 투쟁을 합니다. 1948년에는 2월 7일 구국 투쟁하고 1948년 제주 4.3 투쟁, 50 선거 저지 투쟁, 8월 25일 북한 정권 수립 지원 투쟁, 지하 선거를 하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무슨 투쟁하는 게 이 지금 좌익들, 남노당 좌익들 걔들이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반공을 국시로 다 때려잡죠. 그리고 이제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지하당을 만드는 게 그게 통역당, 인혁당 사건이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한 게 그게 5.18입니다. 예. 그게 그때 그 전남대에서 애들이 돌 던지고 막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이 선전 5.18 관련해가지고 광주 내부의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해가지고 북한에서 보여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방송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때려잡은 게 그게 누구예요? 전두환이죠. 그래서 전두환 찢어주기자, 그때 전두환은 투스타였기 때문에 5.18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5.18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폭동이 일어날 뻔한 거를 진압한 게 투스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전두환을 제거하면은 나만 접수할 수 있겠구나, 전두환이 제일 위험하구나, 그래가지고 전두환을 제거하라고 지령이 내려왔고, 그래서 5.18하고 전두환은 아무 상관이 없었고, 그 당시 전두환은 투스타였는데 5.18 때도 전두환 찢어 죽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선전 선동 뭐 폭동은 다 북한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해방 후 제주 좌익의 정치투쟁. 1948년 2월 16일 남노당 제1차 지령이 있었고요. 3월 1일 운동기념투쟁의 방침이 하달됩니다. 태극기가 아닌 인민위원회 깃발을 들 것. 1948년 2월 26일 남노당 각 학교 대표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각 학교별 3월 1일 투쟁기념 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1948년 3월 1일 불법집회 시위가 강행됩니다. 제주 북국민학교에 3천여 명이 집결하고 여기 애월면 조천면에서 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기가를 부르고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를 외치고 이 사람들이 시가 행진을 하죠. 그거를 막으려다가 이제 경찰하고 충돌이 생기고 뭐 그렇습니다. 그건 조금 뒤에 나옵니다. 1948년 2월 7일 전국적으로 공산폭동과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노당 중앙당의 지령이 내려옵니다. 27 폭동 지령문. 1948년 1월 22일, 1948년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시작하라, 이런 지령이 내려와요.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을 암살하고 경찰 무기를 탈취하라. 총선거를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 4.3 공산폭동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년 9월 인민해방군 사령관 김달삼이가 부대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무장투쟁 체제를 확립합니다. 이때 자금이 북한에서 이때는 북한하고 이 밀무역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뭐 이 물고기도 잡아서 내려오고 뭐,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 통행이 뭐 지금같이 완전히 이렇게 38선 꺼져가지고 통행이 안 된 게 아니고 허술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했대요. 북한에서 공작 자금 내려오는 것도 쉬웠겠죠. 1947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도당 본부 선을리로 이동합니다. 신문사, 병원, 약국 등을 운영을 하면서 병원, 그러니까 약통에다가 이 비밀 암호 전문을 넣고 전달하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1947년 말경 인민유격대 훈련 아지트가 경찰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2월 초 애월면 새별 오름에서 300여 명 훈련한 것이 경찰에 발각이 돼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1948년 2월 25일 선을리에서 조몽구, 김달삼 등 14명이 모여 남로당 제주도당을 구국투쟁위원회로 개편합니다. 이런 사전운동이 치밀하게 있었고, 그렇습니다. 자, 4.3 폭동, 소련의 공산당의 지령체계, 비밀리에 내려보내는 명령.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외무성 국방성에서 연해주 소련 25군 사령부로 비밀 지령이 내려오고, 평양 소련 군정으로 내려오고, 북한 김일성으로 내려오고, 남조선 남로당 제주도당으로 비밀 지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좌익들이 제주 4.3 폭동의 도화선이라고 주장하는 1948년 3.1절 발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아침에 화북초등학교 교정에서 불황민과 함께 식전 행사를 마치고 화북 주민들이 관덕정 광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 30분쯤 광장에는 우체국 앞까지 수많은 군중이 움집, 호기심에 연단을 바라보기 위해 전상가옥 옛 경찰서장 관사 대문 앞에 계단에 자리 잡아 연단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북에서처럼 옛 음조의 애국가 적기가 옛 음조의 애국가 같으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겁니다. 예. 자, 적기가 김일성 노래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 독립 만세 등 구호를 외치며 시기 진행됐다. 이때는 해방 공간에서는요 김일성도 태극기를 걸어놓고 식전 행사하고 했습니다. 애국가도 부르고 그랬어요. 나중에 49년도에 그 김일성이가 그 국가도 바꿔버리고 저 태극기도 바꾸고 그럽니다. 예. 자,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 독립 만세 등 구호를 외치며 시기 진행됐다. 자, 서문통 쪽에서 김학행관 일명이 행인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쪽으로 이동하며 본인이 서 있는 앞을 지나갔다. 잠시 후 군중 속에서 누군가 플래카드를 매단 막대기로 말의 항문을 쑤시는 바람에 놀란 말이 허우적거리는 와중에 근처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어린이가 말 발굽에 밟혀 비명을 질렀다. 그 근처에 있던 군중들이 저놈을 죽여라 하는 고성이 들리면서 기마경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낀 기마경관은 총을 발사하자 경찰서 쪽에서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으며 모였던 군중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군중성을 해치며 간신히 빠져나가 기가했다. 2011년 1월 16일 증언인데, 이때 말발굽에 밟혀 죽었다는 아이는 말발굽에 밟힌 것도 아니고 말이 놀라니까 그 옆에 또랑으로 몸을 던져가지고 몸을 피한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말발굽에 밟혀가지고 치여가지고 애가 쓰러져 튕겨져 나간 걸로 그렇게 보였는데,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아이는 그 말하고 상관없이 말이 놀래가지고 벌쩍벌쩍 뛰니까 놀래가지고 옆에 도랑으로 몸을 던져서 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팩트가 왜곡된 거죠. 자, 3.1절 기념행사 1948년 3월 1일 남로당이 주도한 계획된 행사. 자, 3월 1일 총파업이 또 진행이 됩니다. 남로당이 제주도민들을 선동합니다. 166개 단체 41,211명. 지금도 광주 전라도가 5.18 때문에 선동되고 완전히 잠식당했고, 제주도도 이 제주 4.3 때문에 돈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돈 받으려고 전부 침묵을 하고 다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민이 그러더라고. 제주도민들 생계가 막막하니까 100만 원만 줘도 양심을 판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주도에 계시는 그 제주도민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남로당이 제주도민들 선동해가지고 166개 단체 41,211명이 여기 동참을 합니다. 남로당의 선전선동으로 제주도에서 6만여 명이 남로당에 가입을 하였고, 이때는 남로당이 뭔지 사람들이 모르지. 그리고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제주도 그 새별 오름이란 데서 새벽 2시에 봉화가 올랐다고 합니다. 봉화가 오르고 제주도 24개 지서 중 12개 지서가 습격을 받고, 온천지 불악에서 새별 오름이 어딘지 보이십니까? 잠깐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새별 오름입니다. 여기서 새벽 2시에 봉화가 올라가면서 그 전 제주도에서 방화, 살인, 납치, 이 강간, 완전히 사륙전이 벌어지면서 제주도의
24개 경찰 지서 중 12개 지서가 습격을 당합니다. 남원지서, 대정지서, 한림지서, 애월지서, 신엄지서, 외도지서, 화북지서, 삼양지서, 조천지서, 함덕지서, 세화지서, 성산지서. 제가 2년 동안 제주도를 10번 넘게 가서 여기 다 갔는데 경찰서 앞마당에 다 이런 비석이 있어요. 근데 경찰관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 에? 이게 뭔지를 모른다고. 대한민국의 경찰청장님, 당신들 그 밑에 직원들이 당신 선배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 이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전 제주도에서 이렇게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이 좌익들이 이 빨간색 네모는 좌익들이 양민을 학살한 거고 이 까만색 네모는요 전투입니다. 군경과 이 좌익들이 전투를 했던 게 까만색 네모로 돼 있고 빨간색 이거는 빨간색 네모는 이제 그 우리 애꿎은 국민들을 이 좌익들이 남로당 애들이 학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50 총선거를 무산시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는 공산주의 폭동. 지금도 4.15 총선이 그 부정선거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때 부정선거의 이 시초가 이 제주 4.3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선거당일 133개 투표소 습격 선거관리위원 15명이 살해되고요. 선거인명부 절반 이상이 탈취됐습니다. 방화로 소실됐고 북제주군 가불이 무효 처리가 됐고 50 총선거 직전 5주 동안 살해된 사람 589명 5월 10일 선거당일 62명의 경찰과 공무원이 살해됐습니다. 보이십니까? 애월면 이달봉입니다. 여기가. 자, 50 총선거 방해 공작 50 총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이달봉에 잡아두었다. 여기가 이달봉인데 이 좌익들이 야 내려가면 죽어 총선거를 못하게 잡아뒀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지. 자,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가지고요 국내에 배포하면요 이거 완전히 테러 공작 스파이전 아닙니까? 이런 거를 저기 윤석열 정권에서 영화로 만들어야지. 국정원은 뭐 하고 있나 모르겠네. 자, 50 총선거 방해 공작. 남한 각지에서 북한에 보내진 각 지역의 지하선거 백지용지. 제주도민 52,000 제주도에만 52,350장.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서 이 투표용지를 탈취해 가지고 52,350장을 탈취해가지고 북한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하선거를 한 겁니다. 자, 인민유격대 만행, 거짓 선전, 선동, 방화살인, 학살, 강간 등 동생 김 선생님 아버님이 경찰이라는 이유로 당시 23살인 큰아버님이 철창에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철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앞에 이 우리 철사 있죠? 철사를 끼운 거예요. 그걸로 사람 찌르면 갈갈이 찢기지. 할머니가 큰아버님 시신을 바늘로 다 꿰매셨어요. 작은아버님도 17세 어린 나이에 철창에 찢겨 돌아가셨습니다. 김땡땡 선생님이 증언. 제주도 거주. 이도정 목사 추모비가 있는데 이도정 목사님이 좌익들한테 기도하는 채로 신방 갔다 오다 잡혀가지고 기도하는 채로 안매장, 생매장 당했습니다. 1948년 6월 18일 할아버지 이도정 목사님은 인양동이라는 중간산 부랑 마을에서 공산 폭도들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폭도들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회유하였으나 마음에도 없는 기도는 하기 싫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목사님은 10여 명의 폭도들에게 의해 생매장 당했습니다. 죽음 직전 목사님은 폭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유해 발굴 과정에서 목사님은 꿇어앉으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꿇어앉아서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너희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4.3 폭동 순교자 이도정 목사님, 제주 4.3 정립연구 유족회 회장 이동해 장로 증언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와도 손잡을 수 있다. 1948년 4월 19일 북한 방문하기 위해 38선 넘는 김구 일행. 김구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레닌 자금받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북한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간첩 성시백을 보내가지고 김일성을 구워 삶아가지고 북한으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 남북한 연석회의 하자고.
그래가지고 김구가 1948년 4월 19일 날 북한 방문하기 위해 38선을 넘어가면서 북한 공산주의와 손잡을 수 있다. 선거 반대하자.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 우리끼리 선거하면 분단을 조장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곡된 역사의 주장. 그 김구는 그 4월 30일 그 김일성이하고 이 선언을 하는데 외국 군대 철수하라 해가지고 그 선언 읽고 나가지고 1년 있다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 1년 있다가 6.25가 터집니다. 그리고 김구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지금 김구 박물관이 있고 김구 뭐 그 책에는 김구가 다 들어가고 있고 이 좌익들이 지금 선전선동하는데 김구를 이용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박물관 하나 없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정신병자들인 거예요. 역사를 모르면 짐승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 반성해야 돼. 애국 국민들 반성해야 되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진짜 미안한 이야기지만 역사를 제대로 복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받아가지고 감옥 간 겁니다. 어떻게 대통합 저기 중도 실형주의 한다고 그 북한 지령받고 과거에 그 학생 운동했던 애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이고 내각에 끌어들이고 국회의원 자리를 주고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 했던 짓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명박 때 뭐 했습니까? 2009년에 그 한나라당이 중국 공산당 하고 북경까지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력 MOU를 체결했어요. MOU. 우리나라 정당인 미국의 민주당하고 MOU 체결한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진짜 미안한 이야기지만 감옥 들어가가지고 고생해도 싸.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판치게 문을 열어준 게 앞전에 그 뭐 좌익 정권도 있었지만은 김대중 뭐 노무현 정권도 있었지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 좌익들이 활동을 하게끔 보장을 해줬어요. 우리는 보수 대통령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 맺고 좌익 운동했던 학생 운동했던 애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이고 행정관 비서관으로 끌어들이고 국회의원 한 자리씩 주고 장관, 차관, 내각에 임명하고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겁니다. 역사를 공부를 안 하니까. 50 총선거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남북 통일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에 반대하는 제주 4.3 항쟁 인민봉기를 일으킨 것이며 이를 진압한 이승만 정권과 군인 경찰은 학살자다. 이게 왜곡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법대 나오고 했지만 역사를 모르니까 6.25 때 그 군사 재판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들 야 재판 기록이 없네. 야 직권 재심하겠다. 재심하면 무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군인 경찰이 학살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 경찰 야 국정원장 뭐 하고 있냐 이런 걸 막아야지. 병신하는 새끼들. 도대체 하는 게 없어. 경찰은 자기 선배들이 테러 당해가지고 죽었는데 그 뭐 했는지 경찰학교에서 이런 거를 수업 안 시키면 뭐 합니까? 수업을 시켜야지. 이런 거 영화 보여주고 해야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선전선동이 먹힌다는 거야. 역사를 공부 안 하면. 50 총선거를 무산시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는 공산주의 폭동이었고 김구가 50 자유 총선거 우리 인정 못하겠다. 김일성이하고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죠. 14,000여 개 여기의 위패 가운데 당장 철거해야 되는 위패가 있다. 김의봉 남노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제3대 폭도사령관, 김한식 남노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현보규 남노당 제주도당 격리부장, 한호경 남노당 제주도당 선전부장, 그 이원옥 북한인민군 사단장, 김기추 북한인민군 소대장, 그 박태정 김달상 비서실장, 변창희 인민유격대원, 강자규 박진경 대략 암살범 이런 사람도 지금 9천만원씩 받는다고. 말이 돼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직권 재심해가지고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부 다 가해자들은 무죄 만들어주고 또 돈 주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이 멍청한 자식들.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가해자도 9천만원씩 주고 전염병 걸려가 죽은 5살짜리 애도 9천만원씩 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희대의 사기극. 제주 4.3 특별법 2000년 1월 12일날 제정됐고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 2003년 10월 15일 작성이 됐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 최종 확정됐는데 4.3 정보 보고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 핵심이
4.3 사건은 대한민국 정권의 학살극이며 4.3에는 남로당 중앙당의 갭이 없었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지. 자, 노무현이가 뭐라 했습니까?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이가 제주도민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 라마다 호텔에서 있었네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06년 4월 3일 노무현 추도사 중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위령제 오랜 세월 말로 다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슴에 감추고 고통을 견디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억울함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했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가 권력이 민간인 학살을 한 게 아니고 공산 폭도들을 제거를 한 거죠. 역사 왜곡을 하는데 우리 보수는 뭐 하고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안 잡았지. 추념일로 지정하고 박근혜 정권 때 그 짓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 가 있는 거지. 아휴, 답답한 사람들. 대통령이라 하도요, 역사를 모르면 짐승이 돼요. 자기들이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감옥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당하는 거예요. 2018년 4월 3일 문재인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4.3 희생자 풀리기 사기극. 제주 4.3 진상조사 희생자로 등록된 숫자는 현재 14,231명이다. 이 숫자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숫자이다. 2000년 1월 12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3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2000년 6월부터 희생자 신고 접수를 하고 2002년 11월 20일에 1,715명을 4.3 희생자로 결정한 이래 2014년 5월 24일까지 약 14년간 거듭하여 4.3 희생자 추가 신고를 받은 끝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것이다. 4.3 희생자 신고를 받으면서 희생자 신고가 가히 저조하자 그 4.3 위원회에서는 희생자 신고를 독려했고 결국에는 지역별로 할당을 내려보냈다. 제주도에서 읍면별로 동리별로 희생자 신고 할당이 내려가자 동네 리장들은 4.3에 죽었다는 사람은 무조건 희생자로 신고했고 4.3 희생자로 선정됐다. 그러니까 4.3하고 상관없음도 이게 됐다는 겁니다. 보상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1948년 12월 1949년 7월까지 군법회의에서 처분된 수형 임명부 군법회의재판 수형인 2,530명인데 이거 다 직권 재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남로당 반란군 중에서 생존자 현재 18명 매달 70만원 지급하고 있다. 반란군 중에서 남로당 후손한테 지금 남로당의 반란군 중에서 생존자 18명한테 매달 70만원씩 장례비 300만원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2019년 8월 21일 제주지방법원 18명에 대해 국가가 53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 판결. 이거 문재인 때 아닙니까? 역사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때 역사 전쟁 제대로 안 하니까 이래 됐는데 저기 윤석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역사 전쟁 안 하면요 또 감빵 가요. 정권 바뀌고. 자, 제1대 폭도사령관 김달삼의 1,400여 명 고일수 순경 참수 경찰 53명 우익인사 235명 살해. 제2대 폭도사령관 이덕구가 한라산에 숨어서 밥해 먹던데 저희가 올라가가지고 영상 촬영해가지고 그때 영상 유튜브에 보면 어디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갔다 왔어요. 저희가 10월 24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 국군 180여 명 경찰 153명 우익 17,000여 명 살해. 그런데도 이거를 김대중 노무현 때 다 돈을 줬다고.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때는 이거를 바로 잡아야지. 그러니까 보수가 비겁한 거예요. 역사를 공부를 안 하니까 뺏긴 거라고. 나라 뺏긴 거야. 김달삼 대정중학교 사회교사였고 이덕구는 조천중학교 역사체육교사였습니다. 지금 전교조 아닙니까? 전교조의 선배들 아닙니까? 제1대 폭도사령관 김달삼. 이 사람 김달삼도 이름 가명입니다. 4.3 폭동 중
북으로 북한 국가훈장 2급 평양 애국열사 능에 묻혔다. 남조선 혁명가 1926년 5월 10일 김단삼 동지. 북한에 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제주 4.3이 공산 폭동이 아니야. 제주 4.3 특별법 개정 환영. 우리는 또 해냈습니다. 이게 4.3 박물관인데 여기 가보면은 경찰 군인들이 이 사람 이렇게 죽였다고 이런 거를 저 선전 선동에 또 이용해가지고 저기 왔다 가는 학생들 전부 다 좌익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나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외도지사 추모 표지석, 산업지사 추모 표지석 이런 것들이 다 그 파출소 치안센터 앞마당에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 경찰서들 경찰관들이 경찰청장이 역사교육 단디히 시켜 똑바로 시키라고. 왜 대한민국 경찰들이 다 기생충처럼 지가 뭘 지켜야 되는지 자기 선배들이 누구한테 죽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 월급 받고 있나? 무슨 역사를 모르는데 무슨 나라를 지켜. 제주 4.3 사건의 결론. 민중항쟁도 무장 봉기도 아닌 50 총선거를 무산시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는 공산주의 폭동 반란이다. 자, 공산주의 나라가 될 뻔했던 대한민국. 공산주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막아낸 이승만 대통령. 자, 전두환 대통령 리더십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18 관련해가지고 김대중 내란 사건이다 쭉 나오는데 5.18 시체까지 뜯어먹는 5.18의 바퀴들, 5.18 폭동의 아이콘 등등. 여러분 이 책 사보시고요. 제주 4.3 영화 이 탐나의 범도 꼭 보십시오. 이거 두 권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 공산화 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령이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자로 매장을 시켜라. 이미 그거는 끝났죠. 그리고 전두환도 찢어 죽여라. 전두환까지 죽어버리면은 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국을 이끌었던 이 위대한 대통령 3명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머지는 좌익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은 감옥 가 있고 박근혜는 뭐 탄핵됐고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을 건국과 부국을 이끌었던 대통령들이 전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좌익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학생들한테 뭐 가르칩니까? 동성애가 좋은 거다, 낙태가 좋은 거다, 제3의 성이 좋은 거다 이런 거 가르치고 우리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뭐 평등법 이런 거 발의하는데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차별하면 안 돼. 그리고 낙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그리고 동성애 나쁘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고 성경책이 빨간책 푸른 서적이 돼가 성경 판매가 금지되는 거고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고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도 내가 여자예요 주장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해체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국민 여러분. 태극기 들고 현장 나간다고 뭐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하면은 나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사보고 공부하시고 영화 보세요. 영화 안 보면은 그 2,000원이야 2,000원. 2,000원짜리 영화도 1시간도 투자 안 하면 나라 못 지켜. 정신 차리라고.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애국심이 생기고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악인은 어렵다 하며 의인은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저희가 이런 이야기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역사 바로 세우기, 종북주사파, 친중세력 비판하니까 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사이트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광고비가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상 하단에 제목 클릭하시면 후원 방법이 나오니까 후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가 알바를 떼야 돼. 방송하고 스튜디오 유지하려면은. 나라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내 마이너스 8천 됐고 나라 망치는 놈들은 정부 보조금 받아가지고 몇천만 원씩 받아먹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야 이게? 국민 여러분 화를 내십시오. 멍청하게 있으면은 진짜 짐승 새끼 됩니다. 나라 2번 뺏기면은 짐승 됩니다. 영화 보시고 책 사보세요. 전두환 리더십 사보시고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